3교 시작할게요. 안반은 강도, 변형을 가지고 그 특성을 파악해서 물성치를 찾고 거기에 따른 어떤 시험 방법, 종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게 다 이제 터널이나 비탈면 그리고 뭐 말뚝 같은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찾는 물성이죠. 그거를 공부를 하는 게 안반이고 이제 터널은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다 녹아내야 돼요. 터널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어떤 거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으니까 분류를 해줘야 되겠지. 터널의 어떤 용도에 따라서 터널 설계를 하면 맨 먼저 뭘 해요? 단면을 먼저 형성을 시켜요. 단면을 내가 어떤 용도로 할 건지, 이게 철도인지, 도로인지, 뭐 수로인지, 뭔지, 그 단면을 어떻게 할 건지를 여기다 공동구를 넣을 건지, 배수를 할 건지, 비배수 이거는 뭐 어떻게 원형을 할 건지, 뭐 아니면 마제형을 할 건지 단면을 먼저 형성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집안에 조사를 해서 집안 조사하고 이 단면하고 이제 접합을 시키는 거죠. 단면이 어떤 정도의 크기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산악지형이다 아니면 어떤 지하다 그 집안에 따라서 길이, 방향, 선형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건 이제 어떤 정량적인 방법이고 먼저 계획을 할 때 뭘로 해요? 그 BC로 한다고 했죠.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해요. 먼저 이게 필요한 터널인지 아닌지. 그러면 정책적으로 어디에 뭘 노선을 하겠다. 그러면은 어떤 그 내용에서 이제 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예비 타당성 예타를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펑션, 베네피트 오브 코스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편익 비용과 총 들어가는 비용이 BC가 1이 이상이 나오면 이게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제 실시 설계를 들어가는데 그때까지의 어떤 행정적인 과정이 그러면 그때를 해서 이제 계획을 할 때 그러면 그 어떻게 하겠다. 그럼 이 단면을 가지고 이 단면이 들어가는 이 집안을 어떻게 설계를 하겠다. 단면을 설계를 할 때 우리 설계사에서 하는 일은 처음에 이제 단면에 그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주요 쓰는 역할인 도로를 설계를 한다. 그러면 도로에 단면이 나올 것이고 몇 차선으로 할 거냐, 몇 차로를 할 거냐. 그러면 갓길은 얼마를 줄 건지, 중분대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아니면 두 개의 터널로 나눌 건지, 뭐 병렬 터널을 할 건지, 아니면 저 멀리 띄울 건지, 아니면은 거기에 제반 사항들이 있죠. 또 방제 시설들, 소방, 통신, 전기, 또 뭐 있습니까? 뭐 각종 안전시설들, 이런 것들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제일 중요한 물을 어디로 뺄 건지, 이런 것들이 단면 안에 들어가죠. 그 설계를 뭘 하는 거를 제일 처음에 해요. 그 다음에 집안 조사를 하죠. 산성파 탐사, 전기 비장 가지고 그 집안의 특성을, 선형을 대략적으로 그려요, 일부.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좀 뭐 튀는 애들이 있으면 더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추를 해서 시추에 따른 그 실내시험, 암석시험, 뭐 흙이면 흙시험, 그리고 갱부부에 어떻게 할 까, 갱부부의 형상. 가지고 그 나머지들을 이제 설계를 해서 이제 지보 패턴을 찾죠. 안반을 분류를 하고, 강도를 특성, 변형 특성을 고려해서 표준 지보 패턴 특성에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구분을 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세 설계를 하죠. 상세 설계는 아까 뭘로 했어요? 내공 변이 제어법을 통해서 그 지보제들의 강성과 시기, 강성을 어떻게 할 건지, 설치 시일 얼마나, 그 CTC를 얼마나 하고, 굵기를 얼마 하고, 뭐 악볼트 길이, 방향, 그다음에 뭐 퍼플링을 넣을 건지, 강량다단을 넣을 건지 말 건지, 아니면 각부 보강을 할 건지 말 건지, 물은 어떤 방법으로 뺄 건지, 그다음에 이제 뭐 단면, 전단면 굴착을 할 건지, 반단면을 할 건지, 분할 굴착을 할 건지, 링컷을 할 건지, 그다음에 시험 시공을 뭐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계측을 통해서 이 변이를 또 보고,
이제 그런 계획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들이 나오면은 이제 그 패턴이 표준 지보 패턴에서 조금 다른 패턴이 나오겠죠. 이런 터널이 있으면 뭐 여기가 1, 여기가 뭐 3, 여기가 2, 뭐 이렇게 나오면 갱구부는 또 따로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원래 1에서 패턴이 6까지 있죠. 6까지 있는 거를 원래 표준 지보 패턴하고 다른 이 집안에 맞는 특성을 넣어가지고 뭐 수치 해석을 하잖아. 수치 해석을 하면은 전단면 전단 응력 그 초기 지압에 따라서 K0가 0.5일 때, 1일 때, 2일 때 뭡니까? 이거 락볼트 충력, 전단력, 그다음에 횡방향 뭐 이런 단면이 나와. 이게 수치 해석을 한 것들. 그게 이제 계제로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장기적으로 시간 의존적으로 얘가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까지 수치 해석으로 다 하죠. 이게 이제 터널 계획상에서 우리가 보고서상에 들어가는 내용이 터널을 이제 설계를 할 때. 그러면 이제 이게 나툼 같은 경우에는 탄성 해석이냐, 탄소성 해석이냐, 탄성 해석을 가지고 탄소성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툼 터널의 기본 원리는 내공변이 제어법인데 이 불착을 했을 때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변이를 이 제어를 해 나가면 내압을 올려주면서 제어를 해 나가는 게 제 내공변이 제어법이에요. 그거를 어떤 곡선을 그려가지고 하는 거고, 보조공법은 뭐 막장의 안정, 갱구부 안정, 어떤 뭐 측벽 안정, 뭐 배수, 용수, 뭐 용출수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기계화 시공은 TBM은 기본적으로 그 해석 방법 아까 표가 있었죠. 이게 이제 해석법이고 설계법이면 기본적으로 붕괴 이완화 중에 테르작이 붕괴 이완화 중 이완화 중 설계법. 그다음에 얘는 이 설계법에는 얘는 해석법이고 설계법에는 이론식이 있고 경험설이 있고 수치 해석이 있어요. 그죠? 붕괴 이완화 중에 있고 이거는 뭡니까? 이제 새로운 평형 이론입니다. 평형 이론. 이론에 의해서 연속체 해석이냐 불연속체 해석이냐. 이론식의 불연속체 해석은 뭐 블록 이론, 형사투영법, 뭐 스테레오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RMR에 의한 나툼이 있죠. RMR에 의한 나툼이 있어요. 그다음에 NMT에 의한 Q 시스템에 의한 NMT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경험식의 테르작이 설계법의 붕괴 이완 하중에 의한 설계를 하는데 TBM 어디 들어가요? 이거는 나툼이고 NMT, TBM 어디 들어가겠어요? TBM은 여기 들어갑니다. 붕괴 이완 하중을 고려한 테르작이 이론에 의해서 해야 돼요. 뭡니까? TBM은 새로운 평형이 아니야. 그죠? 하저 해저 터널에 그 연약 지반하고 같이 고동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강체 고동을 해야 돼. 우리 연직 가족을 받는 우리 관로 설계를 보면은 강성관이에요. 강성관. 주변 지반이 아니라 얘는 세그먼트가 수밀성, 그 세그먼트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를 가지고 지 혼자 고동하는 거예요. 일단 TBM 원리는 이 안에서는 안 보는데 어쨌든 해석 방법에 따른 설계 방법의 터널을 나누자면 굳이 나툼 여기 있고 NMT 여기 있고 TBM은 여기 테르작이 붕괴 이완 하중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이제 수치 해석은 그거를 하고 이제 계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수치 해석을 안 하고는 할 수가 없는 건 인간의 힘으로 하기에는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해. 그래서 뭡니까? 기계의 힘을 빌려가지고 컴퓨터 힘으로 수치 해석을 다 해야 된다. 지하수가 중요한데 오늘 터널과 지하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텐데 지하수에 따라서 물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터널 설계,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물이 주는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엄청난 거를 터널 설계할 때 지하수의 정상류 흐름이냐 부정류 흐름이냐에 따라서 이게 부분 배수를 할 건지 전면 배수를 할 건지 그 배수 방법이 달라지죠. 그 배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배수 잘못해서 붕괴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턴을 분류하면 용도에 따라, 위치에 따라, 단면적에 따라, 시공 방법에 따라서, 해석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그 분류가 일어납니다. 도로냐 철도냐, 상하수도는 수송용이냐, 지하 공간이냐, 중요도에 따라서 굴착 지복이 작을수록 중요 구조물이다. 그다음에 위치에 따라 산악이냐, 지하 해저냐, 하저냐, 대심도냐 따라서 소형이냐, 중형이냐, 대형이냐, 아니면 시공 방법, 재래식 공법이냐, 나툼이냐, NMT냐, TBM이냐, 침매 공법이냐, 개착 공법이냐, 비개착 공법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석 방법은 집안 하중, 붕괴, 이완 하중 이론, 평형 이론, 새로운 평형을 입각한, 그다음에 이론식, 경험식, 수치 해석 이런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턴의 계획은 타당성 분석을 해서 예비 조사를 해서 예타를 결정하고 그때 타당성이 오케이가 나면 어쨌든 본조사, 실시 설계를 하게 되죠. 물리탐사, 탄석파 전기 비저항 해서 시추조사, 실내시험, 현장시험 해서 앞말을 분류하고 RMR이냐 QCDM이냐 뭐 뭘로 하든지 RQD, 일축압축, 지하수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시공 중에 하는 또 조사, 이 설계는, 이 터널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설계 시에만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시공 중에도 설계가 있어요. 그죠? 단면에 막장 조사라는 게 있어요. 막장면을 뭐 TSP도 해야 되고 선진 시추, 앞으로 시추도 수평 보링도 하고 그다음에 막장 베이스 매핑도 하고 용수량, 수질 오염 조사, 계측에 의해서 터널 상부 지반, 터널 내부 내공 변이, 그리고 뭐 천단이냐 측벽이냐 아니 선형, 뭐 주변 지반, 지하수 이런 그 측량 계측이 터널 시공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 계측 값을 가지고 또 설계 반영을 할 수, 다음 막장에 설계 반영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TBM도 마찬가지죠. 이게 안반을 그 굴착을 하다 보면 TBM 기계의 시공이잖아요. 얘는 이 TBM이라는 기계의 수명에 따라, 그 굴진 속도에 따라서, 굴진 능력에 따라서 그 안반에 얼마나 저항하느냐, 그리고 그 막장 앞을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서 수압, 포압, 그리고 안반일 때는 안반을 또 헤쳐나가는 그런 거에 따라서 TBM도 많이 시공 중에 설계 변경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나틈 설계 이제 새로운 평형 이론을 하면 먼저 이거 한번 볼까요? 계획 시에 선형계획, 단면계획, 방배수계획, 환기계획, 방제계획. 방제계획에는 뭐 여러 가지가 소방 시설도 있고 안전 시설도 있고 피난갱, 그다음에 환풍로, 거기에 대피 통로, 그리고 그 크로스, 그러니까 상방향 하방향이 있으면 거기에 이동 별 시설물이 진짜 많아요. 그 위에 공기가 지나가는 길, 그다음에 물이 지나가는 길, 그다음에 소방 호스를 어떻게 넣을 건지, 그다음에 통신, 전기, 제일 이게 한 게 물이죠. 물을 배수를 어떻게 할 건지, 노면수도 있을 것이고 터널 입구에 들어오는 물도 있을 것이고 지하수도 있을 것이고 땅속에 있으면은 수많은 물들이 있을 것인데 그 물을 어떻게 빼줄 건지가 가장 터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설계 조건이 되겠죠. 어쨌든 계획 시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된다. 탄성에서 반경 방향 응력, 아까 말한 A, 반경 방향 응력, 접선 응력, 전달 응력 변이가 있는데 우리 컷 시에 해가 U에서 무로 갈 때 요 지점과 요 지점 두 개를 가지고 우리 그 응력을 해서 원래 시그마 V0가 있고 시그마 H0가 있는데 이 뻥 뚫고 나서는 시그마 V0는 0이 되죠. 접선의 응력만 3배의 마이너스 시그마 V0가 되는 그 크기로 늘어나고 이 접선의 응력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탄성 해석은 이 뚫고 나서 이 주변 지반이 이제 원래는 이 탄성이었어요. 그죠? 이게 탄성 거동이 되도록 원래 있던 이 지반을 반경 방향 B까지 이거를 B라 그래요. 여기를 A로 보면은 요 소성화되는 이 거동이 되는 요거를 찾아요. 뭘로? 컷시 해로 찾아요. 근데 이제 컷시 해는 이제 이게 탄성 고동일 때는 탄성 고동이 있어야 이제 소성 고동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탄성 고동일 때 어떻게 바뀔 것이라는 컷시에 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반경 방향으로는 얼마,
그 연직 방향으로는 얼마의 거동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컷시의 해로 나오잖아요. 그 이제 그게 소성화됐을 때, 그 주변 집안이 소성 상태가 될 때는 컷시 해로는 안 돼. 우리가 탄소성화 시켜줘야 돼요. 그게 이제 해석이, 탄성 해석이 있고 소성 해석이 있는 거야. 탄소성 해석은 소성 구역 내에 이제 변형을 탄성화로 이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뭘로? 내공변이 제어법으로 이거를 그 변이와 내압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야. 내압을 얼마나 줄 거냐. 그러면 이 집안의 변이가 안으로 들어오려는 변이가 얼마를 발생할 거냐. 이게 내공변이 제어법으로 제어를 해 나가는 게 나툼의 원리인데, 이제 요때 그러니까 반경 방향에 이거를 벗어나는 거를 점탄성이죠. 점탄성. 이게 시간 의존적으로도 요 구간이 어떻게 변형이 될 것인가. 그러면 탄성 해석은 원래 원지방 거동을 할 때 거동은 컷시에로 보면은 요렇게 거동을 할 텐데, 탄소성 해석은 소성화 시켰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를 하는 거죠. 이제 수치 해석을 통해서 다 나오는데, 어쨌든 내공 변이를 파악을 해서 변이에 따라서 거동을 찾는 거죠. 나뜸 터널의 기본 원리. 나뜸 설계는 집안 반응 곡선의 원리에 의해서 지보재를 설치 후에 새로운 평행 상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 조건이 있어요. 원형 터널이어야 되고 K제로는 이래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이럴 때 가정을 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집안이 K제로가 이런 집안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로 가정을 한 상태에서 하는 종단 변형 곡선은 지보재를 설치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에 터널 막장을 중심으로, 이 막장을 중심으로 앞뒤로, 앞으로도 변이가 있다고 했죠? 뒤로도 변이가 있고, 그 무지보 구간이 있을 거지만, 앞으로 2D, 뒤로는 4D까지의 그 변형이 유발이 돼, 그 내공 변이가 유발이 된다. 집안 반응 곡선은 내압을 원래 지압으로부터 이제, 원래 시그마 V제로가 있겠죠? 요 위치에 감소시켜 나간다고. 나가면서 내공 변이를 이제 증가되겠지. 내공 변이가 막 증가되겠죠. 그거를 GRC, 집안의 반응은 이럴 것이다 라는 그래프를 그린 게 이제 집안 반응 곡선이고, 지보재 특성은 이제 설치 시기를 언제 하고 어떤 강성에 할 거냐. 그러면 D점, 새로운 평형점에 어디를 찾아서 이제 탄성 상태에서 쭉 내려오면 소성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언제까지 그 가상 집안 압력이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가상 집안 압력이 딱 들어오는 시기에 딱 지보재를 설치를 해줘야 얘가, 그러니까 압력이 처음에 이게 응력 해방을 시켜놓으면 압력이 붕 떠 있단 말이야. 앞으로 나가 있는 상태에서 지보재를 설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새로 집안에 그 가상 집안 압력이 다시 들어오면 새로운 변이가 생기겠지. 새로운 변이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가상 집안 압력이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설치를 해야 그때 새로운 평이 안정화가 되겠죠. 그죠? 그거를 찾기 위해서 그 무지보 구간을 두는 거예요. 그때의 막장의 안정이 매우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가산 집안 압력이 돌아오는 시간이 있어요. 바로 뚫자마자 지보재를 설치를 안 한다고.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 지보재 설치를 언제 할 거냐. 그거를 찾는 게 내공변이 제어법이라고. 이제 그 가상 집안 압력이라는 게 붕 떠 있다가 지보재를 설치를 했는데 얘가 딱 다시 온단 말이야. 언젠가 이게 돌아온단 말이야. 그때 변이가 생겨버리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더 큰 거동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닝 터널에 라이닝에 작용하는 뭐 응력 이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라이닝이 원래는 이 구조체 역할을 하면 안 돼요. 구조체 역할은 집안하고 지보재가 하는 거야. 보조 지보재가. 2차 라이닝은 얘는 그냥 안정화돼 있고 다 보조 쇼크리트까지 2차 쇼크리트까지 다 안정화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때 라이닝을 쳐줌으로 인해서 그냥 미관의 효과와 그리고 방제 시설물 설치하는 그리고 그 어떤 구조체로서의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지금 응력을 받으면 안 돼. 이온 하중을 받으면 라닝이 작용을 하면 안 되는데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안지토비, 안전율이, 지보제의 안전율이 뭐 락볼트나 이런 것들이 안전율이 이제 한계에 달했을 때, 이 구실을 안전율의 그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다음에 집안이 이완되기 전에 가상 집안 압력이 오기 전에 지보제를 설치했을 때, 그때는 라이닝이 구조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토는 뭐예요? 토 뭐예요? 라이닝이 작용하는 하중에 했잖아요. 토, 전층, 저토피. 천층 터널, 저토피 구간, 토피가 얕은 터널. 이런 데서 할 때는 테르작이 붕괴 이하 하중을 할 때는 그때는 라이닝이 받는 거예요. 그다음 비배수 터널에서 잔류 수압, 정수압, 침투 수압 이거를 받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비배수 터널인데 비배수 터널 때 이게 라이닝이 엄청 두꺼워지겠죠, 그죠? 이거를 그 물의 힘을 모든 힘을 이 라이닝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쇼크리트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지. 여기 네 가지 조건일 때 구조체로서의 역학적 기능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배수 터널에서 내압 기능, 그 다음에 영구 구조를 물러서 내구성을 확보하고 미간 유지 기능을 하는 게 라이닝의 역할이에요. 근데 역학적 기능을 해야 될 때는 요 네 가지일 때는 해야 된다. 라이닝 터널에 작용한 하중은 뭐 자중, 안반 이하중, 수압, 토압, 지진, 온도, 동하중, 추가 하중으로 뭐 이런 안반의 거동에 의한 추가 하중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뭔 얘기하다 터널에 이제 이거를 할 때, 그러니까 나툼 설계가 이제 그래요, 그죠? 원 지반을 주 지보제로 하고 지보제 보조 지보제들로 그 보조 지보제들의 역할이 있죠. 그거를 뭡니까? 내공변이 제어법에서 이걸 관리를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한다. 그 설치 시기와 그다음에 콘크리트 라이닝하고 쇼크리트, 락볼트 보조 공법들이 요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각자 그 설치 시기와 강성 이런 것들을 달리해가지고 안전율을 다 따로 검토를 합니다. 쇼크리트와 락볼트. 근데 그게 이제 곡선이 지보제 특성 곡선이죠. 지보제 특성 곡선이 얘가 다 달라요. 1차로 쇼크리트가 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왜 낙반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추가적으로 더 안 나오기 위해서 1차로 쇼크리트를 딱 치고 고정을 시켜놓고 이제 뭡니까? 무지보 구간을 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음 막장 굴착하고 그 전단면 지보제 설치하고 그 작업을 할 동안 이 안반에 이완될 때까지 가상 지반 압력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때는 쇼크리트만 쳐놓죠. 요때는 지보제 특성 곡선에서 쇼크리트가 다 받아. 요 구간, 요 시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락볼트 설치를 하면 락볼트가 처음부터 못 받죠. 설치하고 나서 지반하고의 어떤 부착되는 일체화가 되는 또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부터 이제 락볼트 설치하고 얼마 이후부터 그때부터 락볼트가 또 이완 하중을 받겠죠. 그 다음에 강지보제나 쇼크리트 치면은 그게 이제 완전 일체화가 될 거 아니에요. 안반하고 락볼트하고 쇼크리트하고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얘들이 이제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시간과 이런 것들을 찾는 것, 이거를 역할을 각각 다 봐야 되고, 이제 TBM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굴착 성능이 중요하고 막장 압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치마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굴착 성능은 뭐예요? 굴진해 나가는 능력에 따라서 얘가 치마를 유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막장 압력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굴진 성능이 저하될 수도 있고, 너무 빠르면 또 치마를 선행 치마를 유발을 하죠. 선행 치마는 뭡니까? 막장 앞에 이미 그 전에부터 이제 치마가 되는데 거기를 너무 많이 굴착을 하게 되면 이게 다 어디선가 흙이 딸려 들어오면요. 어디선가는 동공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 물질 집안 속에 있는 거를 굴착을 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이 흙이 왜 들어오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오면 어디선가는 동공이 생긴다고 보면 돼. 치마하고 굴착 성능하고 막장 압하고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더 세그먼트의 수밀성, 세그먼트의 어떤 그런 강성에 따라서 집안이 나중에 어떤 그 틈새에 일어나는 치마가 추가적인 그리고 또 더 추가로 해야 되는 건 2차 안밀. 연약지방 같은 경우에는 2차 안밀에 의한 치마가 또 있을 수 있잖아. 터널 시공을 하더라도. 터널 시공을 하면 그 주변 집안은 교란이 되잖아요. 교란이 되면서 또 새로운 안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추가적인 치마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TBM은 이제 그 토크 그리고 비트 그다음에 그 집안에 따른 굴진 성능, 공기 소요, 그다음에 뭐 그 추력하는 그 방법에 문제가 한 번씩 나오고, 그다음에 막장 압, 토압인지 수압인지 이수식이냐 그 토압식이냐 이거를 막장 압을 적정하게, 그러니까 굴진 속도하고 같이 막장 압이 해결이 되면서 해야 되지, 막장 압이 너무 크게 밀려오거나 아니면 내가 굴진 속도를 너무 빨리 하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적정하게 이 압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오는 토압, 수압, 내가 밀고 가는 이 막장 압하고 같이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필요로 한 요 굴착 양만큼만 굴착을 하고 내가 세그먼트로 그 공간을 메꿔야지, 필요 이상으로 굴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보다 더 적게 한다든지 이러면 융기가 일어나든지 치마가 일어나든지 주변 집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막장의 공기도 매우 중요하고 막장 압을 관리를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치마는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어떤 치마의 형태가 생기잖아요. 갭 파라미터는 이 스킨 플레이트가 지나가는 자리, 그거를 다 뭘로 메꿔요? 어쨌든 세그먼트로 메꾸는데 세그먼트 외부에 충진을 하죠. 스킨 플레이트 지나가는 자리에. 그게 이제 그걸 통틀어서 뭐 아래 위로 해가지고 이게 원형이기 때문에 그거를 갭 파라미터라고 하죠. 갭 파라미터를 산정하는 방법이 치마가 처음에 이제 TBM 이제 터널을 처음에 그랬겠죠. 자꾸 뭔가가 공공이 생기더라는 거지. 이게 뭘까 고민을 처음엔 안 했겠죠. 처음부터 뭐 있진 않겠죠. 해보니까 그런 갭 파라미터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충진을 하잖아요. 그렇팅의 수밀성이나 이런 그 세그먼트 간에, 세그먼트가 일단 품질이 매우 훌륭해야 되겠죠. 세그먼트가 뭐 품질 저하가 되면 안 되고 거기에 수밀성이 떨어지면 안 되고 그 뒤에 충진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나툼과 NMT인데 나툼과 NMT는 일단 원리는 같아요. 그죠? 발파를 해서 굴착을 해 나가면서 원집안인 주지보제에다가 보조공법을 써서 보조지보제들이 새로운 평형을 이룬다는 거는 평형 이론에 입각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단지 얘는 경험에 의해서 바턴이라는 사람이 스칸디나비아 지방에 200개 이상의 터널을 다 계측을 했어요. 조사를 해서 하다 보면 경험상 이런 집안은 싱글셀로만 해도 된다라고 한 게 NMT고, 나툼은 이제 집안 반응 곡선의 원리에 근거해서 새로운 평형이 이루는데 똑같이 주변 집안을 주지보로 하고 그게 보조공법으로 인해서 딱 설치 시기와 그다음에 강성을 어느 정도를 두니까 요게 새로운 평형에 이르더라라고 설계를 한 게 나툼인데, 이게 이제 쇼크리트를 치고 그다음에 그 보조지보제 설치를 하고 또 라이닝을 또 치죠. 그래서 이제 더블셀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원래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터널 공법이라고 해서 컨벤셔널 터널링 메소드라고 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만 뉴 오스트리아 터널링 메소드라고, 뉴 오스트리아에서 우리는 수입을 해왔거든. 그래서 나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원명칭은 컨벤셔널 터널링 메소드예요.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뉴 오스트리아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컨벤셔널 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분류는 아랫말로 하고 그다음에 뭐 QCM을 한다는 건 주로 하는 게, 나툼 같은 우리나라는 철도 도로를 하고 NMT는 그 비축기지, 원유 저장소 뭐 이런 걸로 많이 쓰죠.
주가 쇼크리트고 부가 락볼트인데 여기는 주가 락볼트고 부가 강섬유 쇼크리트예요. 그러니까 강섬유 쇼크리트로 모든 라이닝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강섬유는 뭐예요? 그 철을 아주 섬유질처럼 아주 잘게 쪼개는 거예요. 강섬유는. 그것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어떤 강섬유처럼 아주 잘게 쪼갠 것들을 쇼크리트에 믹싱을 하는 거죠, 같이. 그러면 쇼크리트 돌하고 물하고 시멘트만 뿌리는 것보다는 그 강섬유질이 서로 엉키면서 점착력이 생기는 거지. 그게 이제 더 강도를 더 발휘를 하겠죠. 걔들이 이제 낙반을 안 하잖아. 이게 유실이 더 작겠죠, 쇼크리트를 칠 때. 강성분배법, 하중분배법은 뭐냐면 단순하게 생각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3차원으로 거동하는 해석을 하기에는 너무 복잡해. 이 집안 속에 터널을 설계를 하기가. 단순히 2차원으로 단면을 잘라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안전측이고 이게 맞더라는 거지. 이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냥 편리성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하중분담법 이런 경험에 의해서 해보니까 굳이 3차원으로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2차원 단면 모델을 가지고 여기 단면에 각각의 단면에 어떤 여러 가지 응력의 형태를 보는 거죠. 이게 충력이 됐든 전단력이 됐든 그걸 이제 강성을 변화시켜 가면서 보는 게 있고 응력을 분배시켜서 보는 게 있고 내부 압력으로 하중 분담률을 조절시키. 처음에 굴착을 했을 때 무지 보일 때는 30%. 그다음에 쇼크리트 탓을 했을 때 보조 지보제 설치했을 때 한 30-40%. 마지막에 라이닝까지 다 하고 그 내압이 완전히 이제 다 새로운 평형화가 됐을 때 나머지를 보고 이런 것들이 그게 퍼센테이지가 종류별로 쫙 이렇게 그걸 또 다 해보더라고요. 보니까 보고서 상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모델 강성 변화법, 응용부분, 내부 압력 이렇게 하는 거고 결정 방법은 경험식에 의해서 하고 유사 집안 계측 결과를 이용해서 하고 3차원 대표 해석으로 그 결과 활용을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집안조서 보고서에 해석 위치를 결정하고 터널의 단면 형상, 지보 패턴, 경계조건, 요소 분할, 입력치 설정하고 시공 순서를 모사하고 결과 정리, 변이도, 시간 변화도, 주응력도, 이완도, 변형률도, 쇼크리트 응력, 전단력도, 휨 모멘트, 락볼트 충력도까지 단면이 다 나와요. 이게 뭐별로? 초기 지중 응력별로. K0 얼마일 때, K0 0.5일 때 이거 다, 1일 때 이거 다. 이게 색깔이 달라요. K0가 만약에 3이다. 그러면 이쪽이 빨개지겠죠. 0.5다. 그럼 위에 상부가 빨개지겠죠. 단면을 딱 잘라가지고 그 수치 해석을 하면 그걸 이제 보고서상에 실는데 그렇습니다. 터널과 지하수 이제 컨트롤 볼륨의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유한 요소를 이제 경계면을 자르죠. 터널 단면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축방향 회전을 한다 치고 이만큼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잡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집안은 어떻게 거동을 할 것인지, 지하수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럼 그 물이 어느 만큼 이 터널에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는 거를 수치 해석으로 하죠. 이제 터널과 지하수의 물의 어떤 특성, 흙 속에 있는 물의 특성에 따라서 배수 설계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계획을 위한 집안조사 예현본이고 이게 이제 이것들도 중요해. 이게 왜냐하면 또 특히 면접에 있어서는 이런 거를 물어보면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넣어놨는데 우리 신종 교수님이 그 터널 역공학이라는 책에 보면 딱 그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베네피트, 코스트, 레이셔, 총 비용의 편익 비용을 이제 나눠가 이렇게 1이 넘어가면 이제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 사업을 하죠. 그러면 예비조사할 때 기본적인 문헌조사나 이런 걸 해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본조사할 때 실시 설계를 하죠. 실시 설계를 한 다음에 이제 시공시에 터널의 시공시에 설계가 또 따로 있죠. 그죠? 베이스 매핑하고 하고 해서 하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설계법에는 해석 방법에 따라 붕괴 하중 또는 이항 하중에 근거한 해석으로 테르작 이항 하중에 의한 설계법이 있고 병행 이론에 의해서 지질구조 지배를 받는 아니면 응력 지배를 받는 REB를 기준으로 이거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스테레오 투영법, 벡터 해법, 블록 이론이고 나툼,
NMT. 여기에 탄성, 탄소성, 점탄성, 평형 이론이에요. 평형. 새로운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RMR 분류에서 NMT. 표 분류에 의한 설계 방법이 있다. 이렇게 나눠진다. 요 표는, 요 표하고 그 REB 개념, 요거는 터널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요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터널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그 터널을 해봤다. 근데 이걸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터널 설계를 해봤는데 이 내용을 모른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아예 거짓말 하는 거야. 이제 테르자기 이완 하중이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요게 이제 지하, 해저, 하저 아주 깊숙이 있는데 이 하중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요 H 제로값 요 얼마만큼의 하중을 얘가 볼 거냐. 분명히 요 붕괴 하중, 이완 하중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데 얼마만큼을 볼 거냐가 요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B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만약에 이제 단면을 자르면 이런 각도가 있어요. 요 각도가. 요게 뭐냐면 세타예요. 세타. 세타는 뭡니까? 45도 플러스 2분의 파입니다. 그죠? 요거를 45를 뭘로 했냐면 4분의 파이로 했어요. 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같은 말이에요. 그죠? 4분의 파이하고 2분의 파이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죠? 45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가 8분의 파이가 나온 거야. 왜? 그 단면이 2B가 나오니까 요 폭 B거든요. 폭 B. 요게 폭 B를 봐. 근데 지금 말하는 요 B는 이걸 B를 말하는데 이 B가 아니고 이 어딘가 모르는 이게 파괴 각도가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고 뭐 이걸 수도 있는데 이 어딘가 모르는 요 B 요게 B라고 보면 요게 두 개가 되니까 2B가 될 거 아니에요. 2B. 그래서 8분의 파이, 4분의 파이가 요 식이 나온 건데 요 2B를 기준으로 요 상제 H0 값을 얼마를 하느냐. 요게 붕괴 이한 하중의 그 정량적인 그 하중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르자기 이완 하중은 뭐냐면 요 내가 받는 이 관에 이 터널의 상제 하중을 얼마만큼 볼 거냐는 거야. 얼마만큼. 전층 저 위에까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게 뭐가 하층에 의해서 혹은 뭐 경감이 되는 어떤 위치가 있을 거예요. 이 제로값을 구하는 거를 이제 시그마 V0로부터 요 미소 면적 요거를 아주 미소로 짜게 가지고 이게 미소가 받는 게 얼마인지를 인테그랄 하겠죠. 그러면 미분해서 적분해서 요 값을 구하는 거야. 이 미소 면적만큼의 요 2B만큼 요 터널 상부의 2B만큼의 폭을 뭘로 요 파괴 각도를 가지고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를 가지고 이제 2B가 되니까 8분의 파이,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요 식으로 요 B 값을 산정을 해가지고 코탄젠트가 뭐야? 거꾸로 알파 코탄젠트, 알파는 이 각도입니다. 알파 각도가 어디 나와 있을 건데. 볼게. 이게 안반 상태가 뭐 이거를 경험식으로 이렇게 또 테르자기가 이렇게 분류를 또 해놨어요. 안반 상태가 어떨 때는 어떻게 한다. 나트륨에 하는 작용하는 하중 이렇고 이제 탄성 영역에서의 평형이라고 볼게요. 탄성 해석법이에요, 이게. 근데 터널 이론은 붕괴 역학에 근거하지 않고 붕괴 역학이라면 약간 테르자기 이완 하중이에요. 탄소성으로 새로운 평형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탄소성 평형 이론에 근거한다. 터널 주위가 소성 상태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감지될 때 직접 지보제를 설치해 그 설치를 통해 네아피아를 증가시켜 준다는 건데 이게 커시의 해로 설명이 되는 거야. 이게 반경 방향의 응력, 접선 방향의 응력. 그러면 상부는 연직 여기는 접선 방향의 응력이 있겠죠. 여기도 접선 방향의 응력이 있겠지. 이게 요 식에 의해서 어떤 변의 양상으로 탄성 해석법은 이렇게 반경 방향, 접선 방향, 응력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 그러면 최소 8을 넘어가면은 이거에 의한 응력이 발생이 안 되더라는 게 커시의 해죠. 그걸 가지고 이 이론을 가지고 접선 응력, 전단 응력, 반경 방향 변이, 접선 방향 변이를 UR을 찾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요걸 찾아서 요 시그마 세타가 뭐예요? 접선 응력이죠. 접선 응력의 크기 산정은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달 응력은 요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이제 소성 상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소성 상태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요 반경방향 B만큼의 소성 영역이 생기겠죠. 요때에 탄소성 해석을 하는 거야. 아까 위에는 뭐예요? 이게 그냥 뻥 뚫었을 때 컷이 해에서 탄성 해석이 이 집안은 탄성이다라는 과정에 이게 연속체 해석이겠죠. 그럼 연속체 해석이고 원형이고 K0가 1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요때는 그 컷이 해를 통해서 이렇게 구하는데 이제 터널 뚫어서 라이닝 설치하고 뭐 하고 나면은 요 반경방향 B만큼은 요 입자가 어떤 응력의 형태를 보일 것이다 라고 한 게 탄소성 해석법이에요. 이게 뭐예요? 평형 이론의 연속체 역학에 의한 나트륨이나 NMT 터널을 설계를 하기 위한 해석 방법이에요. 이게 탄소성 해석의 식은 좀 복잡하지만 뭐 요런 PI 내압의 압력이 나와요. 그리고 시그마 R 반경 방향 응력, 그다음에 접선 방향 응력 시그마 세타 파괴 시의 최대 주응력이 뭐야? 세타. 접선 방향의 응력이 크죠. 원형을 뚫어 놓으면 반경 방향의 응력은 없어져. 근데 없지는 않아. 근데 얼마 값에 나오겠죠. 소성 상태에 이르게 된 뭐 일초합적 강도, 이게 이제 소성 구역 내에서의 새로운 평형을 이루기 위한 그 응력의 범위를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 이상이 나오려면 그럼 락볼트가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쇼크리트 두께가 얼마나 나올 것이고, 이런 거를 산정을 하는 거예요. 이 평형, 소성 평형 이론으로부터. 이게 해석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는 컴퓨터가 다 해주니까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우리는 알아야지.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이 표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 이 표에서 여기 얘기하는 응력 지배를 받는 새로운 평형 상태의 해석 방법 중에 탄성 평형이 있고 탄소성 평형이 있고 점탄성 평형이 있어요. 이때 탄성 평형을 가지고 탄소성 평형을 만드는 거예요. 나트륨 터널을, 그 주변 집안을. 그게 나트륨하고 NMT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 더 나아가서 점탄성, 시간 의존적으로까지 평형을 이루도록 만드는 게 나트륨 설계의 근간의 이론입니다. 이게 이 논리가 이거하고 같이 테르자기 이완하중은 여기에 있는데, 이거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옛날에 이렇게 설계했는데, 이거는 이게 뭐야? TBM은 여기에 속한다. 이것까지 전체적으로 이 터널에 대해서 정리가 여기까지 돼야 돼요. 이거 그 다음 내용은 그거는 뭐 그냥 그거야, 다음 내용이야. 그냥 그 업무를 해보면 알아. 근데 이거에 대한 이론을 처음에 내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가면은 뭐가 없죠. 뒤죽박죽이죠. 그죠? 테르자기가 뭔지, 이완화중이 뭔지 뭐 따로 노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탄성 해석, 소성 해석은 이걸로 뭐예요? 내공변이 제어를 하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이제 요게 나오죠. 자, 이게 X 다시가 요까지 굴착을 했을 때는 여기에 이미 뭐가 생겨요? 가상 집안 압력인 하층이 나갔어. 이만큼 굴착을 한 2D까지. 그럼 요거를 단면을 좀 그리자면, 자, 막장이 여기 있으면 막장을 중심으로 앞으로 2D만큼, 뒤로 4D만큼. 자, 요 앞은 평형이에요. 평형. 근데 변이가 어떻게 생겨요? 4D만큼, 이만큼 응력이 생겨. 여기 굴착하는데. 밑으로도. 이만큼 응력이 생겨요. 여기서부터는 뭐? 4D 이상부터는. 요 뒤로는 새로운 평형. 이완이 2D소부터 발생이 돼요. 가상 집안 압력이 여기서부터 응력이 발생이 돼 굴착을 하면, 여기는 평형이 아니고 평형이에요. 평형. 여기는 새로운 평형. 이제 지부대 설치 다 하고 라인까지 설치하고 그 가상 집안 압력도 다시 왔어. 이 상태가 되면 이 정도 되는 4D 이상으로는 새로운 평형이 생기고, 이 앞으로는 평형했어요. 근데 굴착해 나가는 동안 요 2D하고 4D 동안은 변이가, 내압이 생기고 내공 변이가 생기죠. 요거를 새로운 평형까지 뭐
내압을 통해서 우리가 지보제를 설치를 하면서 새로운 평형까지 만들어가는 게 나툼이죠. 이거를 이제 단계별로 보면은 이 앞에도 이미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 무지보 구간이지. 무지보 구간이 2단계죠. 요때에 요 천단, 막장, 그 다음에 천단 옆에 이 측벽이 있겠죠. 그 다음에 기초까지 막장의 안정을 봐줘야 돼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이제 요때 이제 요까지 설치를 해주면은 얘가 가상 지반 압력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4단계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태를 만들어가는 게 이제 자 봐봐. 이거를 그려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기가 시그마 V0예요. 여기가 어딘가에 시그마 V 원래 지반이 시그마 V0가 있었어요. 시그마 V0로부터 내압이 점점점 내려와. 내압에는 굴착을 하니까 내압이 요 받치고 있던 압력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변이가 안으로 발생이 되겠죠. 이게 내공 변이야 이쪽으로. 종축이 횡측이 변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압이 점점 떨어지겠죠. 그죠? 그럼 가만히 놔두면 지반은 그냥 요렇게 될 거라고. 결국에 내압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데 요때 어느 지점, D점, 요 가상 지반 압력이 돌아오려는 시점, 이 지점에서 이제 지보제를 설치를 시작을 하는 거야. 설치를 하면은 요 강성에 따라서 요 D점에 오게 되면은 평형 상태가 되는 거지. 이거는 지보제의 특성이, 지보제의 강성이, 지보제 기울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설치 시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설치 시기를 이때 할 수도 있고, 이때 할 수도 있고, 이때 할 수도 있고,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건 너무 늦다고. 이거하고 적정하게 이 지점에 와서는 탄성이 소성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가상 지반 압력이 나갔어. 가상 지반 압력이 들어올 때, 이제, 요때는 이제 지보제가 설치가 돼야 되겠지. 그죠? 그래야 이 지반이 내압이 점점점 내려가는 거를 탁 어느 지점에서 지보제가 탁 이끌어줘야 되는 거야. 요거가 내공변이 제어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E점하고 F점, 여기는 천정이고 여기는 측벽이거든요. 천정의 이완, 측벽의 이완이에요. 그러면 천정의 이완, 측벽의 이완, 이게 이제 여기 이 강성은 KS는 뭐냐면 그 지보제의 CTC도 될 것이고 굵기 뭘로 할 거냐, 길이 2m냐 3m냐 5m냐 락볼트 그 라이닝의 그 쇼크리트의 두께 이런 거를 KS는 강성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쇼크리트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락볼트는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다 다릅니다. 지보제마다 얘가 받는 응력이 다르고 얘가 하는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설치 시기도 다르고 두께 다르고 설계하는 다르죠. 각자 다른 것들이 결국 최종의 평형을 이루면 돼. 이 평형 상태, 이게 한계 압력이거든요. 우리 지보제가 할 수 있는 한계 압력 상태에 가서 공용시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종방향, 횡방향 아칭을 이제 터널에 아칭을 하면 컨벡스 아치와 인버터 아치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컨벡스 아치는 어쨌든 이 구멍을 뚫었을 때 이 상제로 받는 이 아칭이 받아줘요. 새로운 평형을 이루려면. 이게 여기 접선에서 컨벡스 아치는 접선에서 아마 이게 최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인버터 아치는 아마 접선에서 최대가 될 때 이거는 뭡니까? 이때를 이 인버터 아치가 발생하는 거를 이렇게 설계를 해주려면 테르자기 이완 하중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때는 라이닝 두께가 엄청 두꺼워지고 이게 더 강한 설계가 돼야 되겠죠. 예, 이제 횡방향 아칭이 뚫어서 옆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뚫어서 앞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이게 종방향 아칭을 가장 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요 그림이에요, 사실. 요 그림이 모든 책에 다 있어요. 이게 교수님 책에도 있고, 우리 지방공학 책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요 정의들이 나와줘야 되고, 내공변이 제어가 나오려면 그 제어법에 의한 요 역할의 이 그림이 대표적인 건데, 한번 볼게.
집안 반응은 터널 내압 pI를 원래 집안인 시그마 V0로부터 감소시켜 나갈 때 내공 변이가 증가 양상을, 그러니까 지보제를 설치 않았다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아이고요, 이거는 집안 반응 지보제를 설치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터널 막장을 중심으로 요게 LDP예요. 지보제 설치 안 했어. 이게 터널 막장이야. 막장을 중심으로 앞에도 분명히 내압이 있죠. 어느 정도 감소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요 막장을 중심으로 여기는 무지보가 되겠죠. 요 사이는 무지보 뒤에 여기에는 이렇게 큰 변이가 내공 변이가 일어난다고. 이쪽으로는 만약에 지보제를 하나도 설치를 안 하면 이 LDP 곡선은 여기서부터 이미 막장 2D까지 2D부터 벌써 변이가 시작이 돼요. 내공 변이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요 상태를 보면은 요 때에 이 지점하고 요 막장면에 이 지점을 보면은 자, 요 구간이 탄성 상태야. 그죠? 탄성 상태란 말은 여기서 요까지가 여기서 요까지 다는 안 가겠지. 아니, 이 지점이 있겠지. 이 지점. 이 지점. 요까지는 탄성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 앞에. 막장 전반에 요까지는 탄성 상태고 요 정도는 이제 소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막장 앞에 어느 정도까지는 소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소성이 시작되면 소성이 시작될 때와 자 여기서 PImax라고 했죠. PImax 한계 압력이에요. 요 지보제를 할 수 있는 한계 압력의 위치는 여기 있고 자 이제 막장의 요 구간이 뭡니까? 요게 무지보 구간이에요. 요때는 가상 집안 압력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시간에 요 무지보 구간을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딱 그 압력이 들어오면 요때부터 이제 설치를 하죠. 지보제를 설치를 하면 요 D점에 가서는 평형을 이루는 거야. 얘가 내려올라는 소성 상태의 이 내압과 요 지보제의 압력을 딱 중심으로 해서 D 평형 상태를 이루는 거를 딱 끌어올려주죠. 이때부터 이 강성 KS 이 기울기 요 지보제의 강성으로 한계 압력까지 딱 올려주는 거지. 지보제가 내압을 딱 받쳐주는 거지. 이때부터 이제 한계 압력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변이는 발생하면 안 되겠죠. 요게 내공 변이 제어의 세 가지 그래프입니다. 뭐 LDP, GRC, SCC, 지보제 특성 곡선. 이거를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한 그 중요성과 이거를 하려면은 어떤 값들이 있어야 되는지 탄소성 해석 나와야 되고 탄성 해석 터널의 해석 방법에 따른 설계 방법 이 분류가 돼서 REB를 기준으로 연속체 해석과 불연속체 해석이 있는데 이거는 연속체 해석이죠. 연속체라고 가정하고 시간에 따라서 가상 집안 압력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설계를 하는 게 내공 변이 제어법이다. 뭐 이런 것들은 패턴별로 한다는 건 지자체마다 다 틀려요. 봅시다. 지하 터널, 도로, 수로 터널 다 틀려요. 이게 패턴이. 오 분 쉬었다가 터널의 수치에서 5분 쉬겠습니다.